모평균 추정이 통계 최종 목적이에요. 양은 작은데 앞에서 배운 거 다 써야 돼요. 방금 배운 것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모집단이 뭐 숫자를 예를 들어볼까? 학교 성적이라 치면 정규분포에서 x가 70의 4의 제곱이라는 이런 분포를 띠고 있다 라는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을 때 이 중에서 16명씩 표본을 했을 때 그 x바는 16명 단위로 있는 x바들인 거잖아. 그렇죠? 그럼 x바 첫 번째 x바는 예를 들어서 성적이 16명의 평균이 72일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 x바는 또 16명 조사를 했더니 얘는 뭐 64점일 수도 있는 거고 많이 있죠. 얘를 무수히 많이 해보게 되면 이런 x바들에 대한 x바들도 정규 분포를 띠더라. 어떤 분포를? 평균은 똑같고 그 다음 루트 n분의 루트 16분의 옛날 표준 편차 4 해서 여기에 대한 제곱의 성질을 가지고 있더라 라는 이야기예요. 통계 처음 이야기할 때 건전지 회사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건전지는 다 잴 수가 없죠. 모집단을 알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제는 모집단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방금 공부한 얘들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표본을 여기서 요까지 N개를 이번에는 딱 한 번만 한번 뽑아보자고. 그럼 애초에 나왔던 용어 중에서 X바를 딱 한 번만 뽑으면 얘는 표본 평균이 맞죠. 그 다음에 얘를 여러 번 뽑은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분산은 알 수는 없어요. 분산 자체는 왜 한 번만 뽑을 거기 때문에 얘는 모릅니다.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고 얘를 가지고 이 전체에 대한 평균이 어디쯤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냐. 그러면 다시 돌아가 볼게요. 16개 뽑는 거를 굉장히 무수히 여러 번 해보게 되면 이 여러 번 했다라는 거를 그래프로 이런 느낌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가 정규 분포를 띈다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평균은 같다고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EX바 EX바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무수히 많은 X바들이 이렇게 존재하겠죠. 이 과정에서는. 근데 우리는 뭘 할 거냐 그러면 딱 한 번만 뽑을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딱 한 개만 고르겠다는 소리. 그랬을 경우에 딱 하나를 골랐을 경우에 얘가 이 무수히 많은 점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범위 내에 있을 것은 우리가 여기에 대한 정규분포 가지고 계산이 가능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연습하는 대상을 여기 확률이 반 잘랐을 때 전체 합쳐서 95%가 되네. 여기 확률 자체가 0.475, 여기도 0.475 하면 둘을 더했을 때 0.95가 되죠. 0.95가 되는 Z값을 미리 찾아봤더니 1.96이랑 얘가 마이너스 1.96이랑 요런 Z값 사이에 있으면 얘 확률이 95%가 된다. 방금 한 말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Z 기준으로 Z의 절대값이 1.96 사이에 있을 확률은 0.95예요 라는 것은 뒤에 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Z를 원위치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일반화 시켜서 한번 적어보면 Z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면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잖아. 맞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딱 한 번 구한 얘를 x바라고 하고 여기 얘는 우리가 뭔지는 아직 모르고 있는 거잖아. 근데 식은 똑같죠? 얘가 z니까
얘가 1.96 사이에 들어갈 확률은 0.95다. 이렇게 적을 수 있지 않을까. 자, 앞에 거랑 상황이 좀 다릅니다. 현재로서는 M을 모르고 있고 내가 딱 한 번 조사해본 여기 있는 얘 X바 얘는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옛날에는 반대였잖아요. M을 알고 그 다음에 너 X바가 어디에 있을 확률이 뭐예요? 이걸 구했었던 거. 자, 그러면 이거는 맞는 말이죠. 얘를 Z로 바꿨을 때 어떤 상황에서 Z 값이 1.96보다 절대값이 작거나 같을 확률은 0.9예요. 얘는 표에서 찾아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은, 이 확률이 0.95라는 말은 이 말이 95%로 믿을만 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95%로 믿을만 해요. 이제 여기에 뭘 적을 거냐 그러면 얘를 적을 거예요. 얘를 적을 건데 요거 넘겨서 적겠습니다. 요거 넘겨서 적으면 절대값의 x바 마이너스의 m이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속에 들어가요 라고 말하는 게 95%로 믿을만 하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나. 여기까지는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신뢰 구간이라는 게 이거를 그냥 절대값을 풀어서 쓴 겁니다.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방금 했었던 거 x바 마이너스의 m의 절대값이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이런 범위를 가져요 라고 95%로 이 말은 믿을만 하다라는 이야기고, 절대값을 풀어서 얘를 마이너스 보낸 다음에 한 개, 우리는 m이 모르니까 m 범위를 위해서 m이랑 얘랑 자리 바꾸고 적어보면 x바에서 마이너스 1.96의 루트 n의 시그마 이런 관계식이 나옵니다. x바가 뭘까? x바는 내가 딱 한 번 n개를 뽑아서 측정한 그 n개의 평균이고, 맞죠? 1.96은 95%라서 표에서 찾은 값인 거고, 그 다음에 n개는 이미 뽑을 때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나는 이번에 16개를 뽑아보겠어 했으니까 n이 이미 결정이 된 거죠. 근데 문제가 있는데 이 시그마는 어떤 시그마일까? 그 표본 평균의 분산 계산할 때 루트 n분의 시그마에서 이 시그마가 가지는 실질적인 가치는 뭐였죠? 모집단의 표준 편차입니다. 모집단의 표준 편차. 자, 그런데 생각해보자. 현실적으로 우리는 평균을 몰라서, 모집단을 몰라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다면 시그마를 알 수 있을까? 우리는 다 측정해보지 않았는데. 건전지 회사, 모집단에서 건전지 회사라면 이 창고에서 한 번만 정확하게 16개의 샘플을 뽑아서 얘를 표본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소리잖아. 맞죠?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얘 평균을 모르는 거지. 왜? 다 안 재봤거든. 16개만 한 번만 뽑아봤다는 소리야. 그러면 당연히 시그마도 모르는 게 정상인 거잖아. 맞죠? 실제로는 모릅니다. 왜냐면 다 안 쟀거든. 그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 그러면 x바, 표본 요 16개의 평균 x바 한 개밖에 몰라요. 표준 편차 모릅니다. 그런데 뭔가를 평균, 그렇다면 전체 건전지의 평균은 어느 정도 범위일까가 지금 여기서 구한 얘란 소리고, 이 말은 95%로 믿을만 하단 소리고, 95%로
신뢰할 수 있는 평균이 존재하는 구간은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그래서 얘가 95%의 신뢰 구간이거든. 그런데 문제가 시그마를 알 수가 없던 소리야. 영원히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이건 두 가지로 첫 번째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신기하게도 현실은 몰라야 되는데 계산을 위해서 얘는 문제에서 시그마 주어질 겁니다. 문제에서 주어짐. 주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주어지지 않으면 그나마 제일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 얘를 대신 갖다 쓸 수 있는 게 16개의 표본 X반은 아닙니다. X반은 16개 평균인 거고 이 표본 가지고 우리는 뭐를 계산할 수 있냐면 표준 편차 계산은 가능하죠. 얘는 16개 표본 가지고 표본 분사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저 앞에서 기호로 보면 표본 분사는 S제곱이라고 표현했고 S제곱을 할 때 앞에서 저 뒤에 가면 나중에 이야기할 거에 했던 n-1로 나누어서 여기 편차들 제곱에서 다 더했을 때 n으로 나누지 말고 n-1로 나누세요 라는 게 하나 있었잖아요. 나중에 뒤에서 이야기할 걸 했던 게 그게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16개면 얘를 16으로 나누는 게 맞긴 맞는데 왜 15로 나누느냐 그러면 얘를 시그마 모 표준 편차 대신에 표본의 표준 편차를 갖다 쓰려고 할 때 그래서 여기에서 계산된 값에서 루트 씌워서 S를 구한 다음에 얘가 표본 표준 편차죠. 16개에 대해 얘를 여기다가 대신 갖다 쓸 거예요. 그럴 때는 개수를 16이 아닌 15로 나누어야지 좀 더 비슷하더라.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지금 모르겠죠. 문제 풀고 다시 보면 조금 감이 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99% 신뢰 구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앞에서 내가 딱 한번 알지 못하는 평균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X바가 내가 무수히 많은 X바들을 뽑아서 16개라고 할게요. 16개를 뽑아서 그거 평균 구하는 거를 아주 무수히 많이 해보면 이런 분포들을 가지겠죠. 얘는 X바들은 이런 분포 가질 거예요. 그 X바들의 평균이 M인 거고 여기에서 표를 보니까 어느 범위에서부터 어느 범위 사이까지 확률이 99%가 돼요. 그럼 여기 절반, 여기서부터 요 절반이 0.495가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0.495가 되면 둘을 더해서 얘가 0.99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495라는 넓이를 가지게 되는 그런 Z를 찾아보니까 그런 Z는 얘가 Z값 기준으로는 0이고 얘가 2.58 마이너스 2.58 사이에 있으면 넓이가 확률이 99%더라라는 걸 알게 되었어. 그렇다면 내가 뽑은 하나의 X바가 요 범위 내에 있을 확률이 99%의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이 상황을. 그러면 X바에서 평균을 빼고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예를 들면 16개라고 할 수도 있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시그마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현실적으로는 알지 못하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 자, 얘가 Z죠. Z의 절대값이 뭐보다? 2.58보다 작을 확률이 뭐가 되겠다? 0.99가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었던 내용이라는 이야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요것만 넘겨서 생각을 해보면 절대값의 x바 마이너스 m의 절대값 닫고 그 다음에 2.58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말도 99%는 믿을만 하단 소리예요. 그러면 얘도 다시 좀 정리해보면 여기다 적을까요? 99%의 신뢰 구간은
x바 마이너스 m 저거 한 번 더 적겠습니다. 2.58의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 말이 요 말이 99%로 믿을만하다. 왜? 이 말이 맞을 확률은 0.99이니까. 여기까지는 표현이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 절대값 풀어서 양쪽으로 넘겨보면 m을 중간으로 보내보면 얘는 x바 마이너스의 2.58의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더하기 2.58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 위의 식이랑 차이점은 1.96 대신에 2.58 들어간 것 밖에 없죠. 그러면 99%로 이 말은 믿을만하다라는 이야기예요. 99%의 신뢰 구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디에서? 요 z 값을 풀어서 적은 걸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딱 한 번 샘플을 해봤을 때 알 수 있는 것은 x반은 알 수 있습니다. 맞죠? 16개에 대한 평균이니까 왜 x반은 알 수 있습니다. 16개 내가 뽑을 거기 때문에 루트 n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그마는 모르니까 문제에서 주어지든지 아니면 대신 16개에 대한 표본 가지고 거기에서 분산 구한 다음에 루트 씌워서 표준 편차를 구한 거를 대신 갖다 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S를 대신 갖다 쓸 수도 있다. 다만 S 구할 때는 여기에서 분산 구할 때는 16이 아닌 15로 나누세요. n이 만약 16이라면 얘가 99%에 대한 신뢰 구간이다. 신뢰 구간은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내가 한 개를 뽑았어. 16개를 딱 한 번 뽑았을 때 이 x바가 어느 범위 내에 요 확률이 99%가 되는 범위 내에 들어있을 확률은 요 범위 내에 들어있을 확률은 0.99예요를 풀어 쓴 게 이 식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말도 99%를 믿을만하고 99%의 신뢰 구간 하면 이 부등식의 범위가 신뢰 구간이 됩니다. 자, 책에 있는 예제 한번 봅니다. 어느 고등학교 학생의 몸무게는 표준 편차 6.5 주어놨죠. 신기하게도 평균도 모르는데 하여튼 주어져 있습니다.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이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49명을 이미 추출하여 n이 49란 소리죠. 몸무게를 조사했더니 평균이 58.2라 그럽니다. 얘가 x바죠. 49명의 평균이 x바입니다. 그 다음 95%로 신뢰 구간을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x바 주어놨고요. 49는 n에 대한 정보를 알려줬고요. 얘는 시그마를 알려줬죠. 95% 신뢰 구간에서 거기에서 z값 기준은 1.96, 절대값이 1.96보다 사이에 있을 확률은 0.9예요 라고 주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래는 공식대로 쭉 적어도 되고요. 연습하는 김에 얘를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신뢰 구간은 이게 신뢰 구간이에요. 이렇게 될 확률이 0.95니까 95%의 신뢰 구간은 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습이니까 요거 한 번만 더 적어 볼게요. 자, 신뢰 구간 적으세요 하면 1.96보다 작거나 같아요. 끝. 얘가 답입니다. 얘를 좀 알기 쉽게 정리를 해보죠. Z가 뭔데? 그러면 Z는 표준화 Z는 루트 n분의 루트가 49니까 루트 49의 표준 편차? 이거는 일반형으로 기호로 한번 적고 갑시다.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눈 x바 마이너스 m, 이게 z 절대값이죠. 그럼 얘를 넘겨서 적으면 x바 마이너스 m의 절대값은 1.96에 아까 앞에는 넘기면 돼요 했는데 한번 넘겨서 적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마이너스 m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m이 중간에 오도리라면 m을 여기로 넘기고요. 이 식을 여기로 넘기게 되면 어떤 식을 얻을 수 있느냐면 m은 x바 더하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아요를 여기 왼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식 중에서는 m을 남기기 위해서 m을 여기로 넘기고 1.96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여기로 넘기게 되면 얘는 x바 빼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는 n보다 작거나 같아요 라고 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95%의 신뢰 구간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x바가 58.2고요 58.2가 되고 마이너스 1.96에 루트에는 7이 되고 시그마는 6.5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x바 58.2가 되고 더하기 1.96에 7분의 6.5를 계산을 하면 이런 값이 나올 거고 이 값이 바로 95%의 신뢰 구간이다. 간단하죠? 자, 얘는 앞에 공식에다가 대입하는 거는 똑같으니까 95% 신뢰 구간을 구해봅시다 하면 그 앞에 공식 외운 다음에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그걸 까먹었다 그러면 이거 표현하는 게 얘가 신뢰 구간입니다. 얘를 우리가 아는 것으로 표현하는 게 신뢰 구간이 되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신뢰 구간입니다. 그 다음 이거는 반드시 나중에는 기억이 돼야 되니까 x바 빼기 95%입니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의 평균 m x바에 더하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우리는 얘 범위가 궁금한 거고 범위가 답이에요. 구간이니까. 그럼 여기에서 알고 있는 거 평균 1000시간이고 1000 빼기 1.96에 그 다음에 100개를 추출했으니까 루트 110 그 다음에 시그마는 50 이거 정리하면 답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보면 얘를 1.96이 아니라 2라고 줄 수도 있고 얘가 2.58이 아니라 3이라고 줄 수도 있어요. 뒤에서 표에서 우리가 원래는 찾아야 되는데 문제에서 얘를 3이라고 주면 얘를 2라고 주면 그냥 고민하지 말고 여기에서 뭐만 여기 1.96 대신에 2를 적어주면 되고 여기 1.96 대신에 2를 적어주면 똑같아요. 그러면 99%인데 만약에 여기에서 힌트가 3이라고 주어져 있다 그러면 99%는 식 한번 적어 볼게요. 2.58이 아니라 3이라면 뭐가 달라질까? 요 식에서 달라지는 거는 1000 빼기 3에 2.58 대신에 3 적고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는 똑같죠. 50 얘가 99%의 신뢰 구간이다. 어떨 때? 2.58이 아니라 3이라는 힌트로 주어진다. 제품에서 생산되는 무게는 얘도 표준 편차를 주었습니다. 비현실적이지만 정규표를 따르고요. 그 다음에 평균을 몰라서 신뢰 구간 95%로 추정한 신뢰 구간이 뭐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는 걸로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자, 신뢰 구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면 공식으로 적어보면 x바 마이너스의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에서부터 m x바 더하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m의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그 신뢰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신뢰 구간의 길이를 L이라고 표현합시다. L은 여기에서 요거 빼면 되는 거잖아. 큰 데서 작은 거 빼면 M의 구간의 길이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요거 빼면 X바는 같으니까 없어지고 여기에다가 빼기해서 얘를 한 번 더 더하니까 2 곱하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내 구간은 요런 대표는 실내 구간의 길이입니다. 2 곱하기 1.96 또는 2.58 기호로 나중에 1.96, 2.58 문제 풀 때 그냥 K라고 많이 쓸 거니까 알파 할까요? 알파 합시다. 아니다, K 합시다. 2K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얘가 뭐다? 실내 구간의 길이입니다. 실내 구간 길이는 x바의 영향을 안 받죠. 빼면서 없어졌잖아. 내가 여기에서 제품을 뭐 몇 개를 골랐는데 그 실내 구간의 길이는 내가 고른 제품 16개의 평균이 결정짓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x바 영향을 받지 않고 뭐만 있다? n이랑 원래 모집단의 시그마랑 신뢰도가 몇 퍼센트인가 그거만 영향을 받겠다는 얘기. K는 95%면 1.96, 99면 2.58 시그마는 전체 모집단의 표준 편차인데 주어질 테고 모르면 표본 가지고 갖다 쓰면 되고 N은 문제에서 알려주거나 지금처럼 물어보고 있거나.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실내 구간 길이란 소리예요. 실내 구간 길이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고요. 95%의 실내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는 10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10. 이게 뭐가 되도록 1.4보다 작게 되도록. 그래서 루트 n을 넘기고 1.4를 넘겨서 계산을 해보면 루트 n이 28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구할 수 있고 제곱을 해서 그래서 이거보다 크게 되면 실내 구간이 좀 더 작아진다. n이 커지게 되면 왠지 좀 조사가 자세할 것 같죠. 그렇다면 똑같이 믿을 만한 범위 내에서는 그 범위의 구간의 길이가 작아질 수 있다는 얘기. 자, 실내 구간이랑 이번에는 차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오차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앞에서 실내 구간 이야기했으니까 실내 구간 여기서 한번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실내 구간은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면 2 곱하기 1.96 또는 2.58이니까 1.96 또는 2.58을 잠시 K라고 할게요. 이 K가 되고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됩니다. 평균이 존재할 수 있는 그 범위에 대한 길이를 L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시그마는 주어질 거니까 얘는 상수라고 보고 생각해 봅시다. n이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n이 커지면 분모가 커지면 L은 어떻게 되나? 실내 구간은 작아지죠. 왜냐하면 조사를 좀 많이 하게 되면 믿을 만한 구간이 좁아도 똑같이 뭐를 95%나 99%로 믿을 만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뽑아서 조사를 해서 구간이 좀 좁아도 똑같은 신뢰도를 나타낼 것이다.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다 똑같은데 K가 커지면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1.96이었던 게 갑자기 2.58로 커지면 95%로 믿을만 했던 게 99%로 믿을만하게 커지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 다른 게 동등한 조건인데 범위가 좀 커져야지만 더 믿을만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A 학교에서 평균이 X바를 구해봤더니 얘가 60이야. 아, 그러면 너희들 저 학교의 전체 평균은 약 58에서부터 62 사이에 있겠군 하는 얘가 만약에 95%로 믿을만 하다면 똑같이 범위를 늘리면 여기가 56이 되고 얘가 64가 되면 상식적으로 얘가 더 믿을만 하죠. 평균이 요 사이에 있어야 더 넓으니까 믿을만한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수학적 가치는 좀 떨어지겠지. 데이터로서의 가치는 떨어지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안 될 것 같은데. A학교 전교생의 키의 평균 했는데 예를 들어서 키의 평균이 165에서 164, 166 얘가 X바예요. 내가 조사 16명 해봤더니 165인 걸 알게 되었어. 그러면 164에서 160 사이에 요 사이에 M이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이거랑 그 다음에
여기가 165였으니까 35, 35 할까요? 35. 그럼 여기서 130에서부터 2m까지 이 사이에 A 학교의 전체 평균이 존재할까요?랑 누가 더 믿을 것 같아? 믿음이 갈 것 같아. 범위 큰 게 확실히 당연히 여기에 평균이 있지 않을까? 학교 평균이. 데이터 가치는 떨어져요. 이 말 하나 안 하나, 이 말 하나 안 하나 뭐 의미 없잖아. 학교 평균이 뭐 130에서 200 사이에 있겠지. 하지만 얘는 믿을 만한 가치는 커진다는 소리. 신뢰 구간이 커지면 L이 커지면 K가 커지는 거고, K가 커지면 믿을 만한 게 커지면 길이도 커진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같은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차는 뭐냐 그러면, 아까 여기서 얘가 만약에 얘가 x바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신뢰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근데 차이는 m이랑 x바랑 여기를 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문제에서 말하는 차이라는 것은 신뢰 구간의 길이에 대한 절반이라는 개념으로 봐주면 돼요. 다시 여기 x바를 구한 다음에 x바 빼기 무엇, x바 더하기 무엇, 여기에서 x바였는데요. 그럼 m은 요 사이에 있겠군, 몇 퍼센트 확률로 라고 지금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 여기서 요까지가 신뢰 구간의 길이인 거고,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차이, 오차. 실제로 m이 요 사이에 어딘가 있을 텐데, m이 있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일 큰 거는 m이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겠죠. 이 95%로 맞다면 얘가 m이 제일 멀리는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오차는 내가 찾은 x바는 얘는 근사값이에요. 16명만 조사해서 알게 된 근사값입니다. 근사값이랑 여기 m이 제일 멀리 갈 수 있는 얘랑 여기가 오차가 되고, 그 오차를 우리는 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럼 여기 문제에서 말하는 차이라는 것은 L 구하는 길이 구하는 공식에다가 2로 나눠주게 돼요. 그 차이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0.01 이하가 되도록 나머지 조건 주어져 있죠. 0.4 주어져 있고 95%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가 뭐냐 그러면 얘가 차이라는 얘기예요. 차. 이게 오차. 이해되겠습니까? 여기 빼기 오차 더하기 오차 한 개 실리고 길이. 그래서 얘가 오차니까 얘가 0.01 이하가 되도록 여기씩 적혀있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산수잖아. 루트 넘기고 양변에 100을 곱한 다음에 곱해보면 루트 n의 범위를 알 수가 있고, 제곱을 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고, n 얘보다 커야 되니까 최소값은 요거 그 다음 정수인 61472라는 n보다 크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가 통계적 추정입니다.